의구심을 제공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네,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그 자주 국방을 강조한 부분 여기와 좀 연관시켜서 뭔가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가 이를테면 혈명의 차원에서 이제는 느슨해졌다, 위험해졌다 이런 식의 진단에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진단이나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심리적 불안감, 의구심 이런 식의 발언들은 결코 국가안보나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미 이런 모든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결코 이롭지 못한 발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먼저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1989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그 이후로 소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련이라는 강대국을 상대로 미국의 적국 모든 전략이 쌓여져 있었는데 그 자체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 개념이 중동에서의 전쟁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이를테면 동북아시아 위협이 두 가지가 깨질 수 있다고 해서 윈윈 전략으로 나갑니다. 맨 처음엔 윈, 홀드, 윈이죠. 두 가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있는 거지만 먼저 한쪽에 모든 전력을 투자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다른 한쪽은 잠시 버텨주고 있으면 그 이긴 전력을 이쪽으로 투자해서 이긴다. 이게 윈, 홀드인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클린턴 정부 시절은 윈인 전략으로 나옵니다. 두 군데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클린턴은 도리어 민주당의 기존 전략과는 맞지 않게 강군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군비를 확장시키는 정책을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9.11 테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세계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 소련이 망했으니까. 그런 차원이 있던 차에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전면적인 안보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그 전략이 바로 1421이라는 전략입니다. 이런 미국 본토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토록 인권 침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를 만들고 본토 방위국을 신설합니다. 그리고 부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갖다 앉히고 국장으로 갖다 앉히는 겁니다. 장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개 지역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4개 지역은 당연히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동, 유럽이 되는 거죠. 4개가 자기들 핵심 지역임을 인정합니다. 다음에 2개 지역 승리는 지금까지 위민에서 말하는 그 2개 지역입니다. 두 쪽 다 승리하겠다. 그런데 맨 마지막 1이 붙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격을 패퇴시키거나 적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정부까지 새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의 차이는 2개의 걸프전을 비교하면 당연히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91년 걸프전 때는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을 쫓아내는 데 그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적 사전적으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건 세계 안보의 위협적이다. 미국의 위협적이다. 테러 기지의 양성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 폭격을 하고 이라크를 전복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결정적인 승리, 새로운 정부 이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마지막 1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미군을 전 세계적으로 재배치하고 군사전략 자체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 전략적 차원에서 한국이라고 예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등하게 우리가 미국의 세계 전략에 맞서서 한국의 세계 전략을 대등하고 평등한 차원에서 호혜적인 차원에서 의논할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그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9.11 테러 이후에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 확신이 지금 실천되고 있는 건데 물론 우리들의 입장은 대단히 취약하죠.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우리의 안보가 위협해졌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충분히 미국도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대한 방위 중요성, 대북 방위 중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의 장애도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뭐 동맹이 관계가 느슨해졌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렇습니다. 예. 어떤 세계적 그 미군의 전략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의 움직임이다 이런 정리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요 이번에 미군 주한 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또 이 미군 재배치 전략 GPR 문제 같은 경우 한국하고 뭐 그렇게 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지금 이론들이 있습니다. 일단 부시 행정부가 작년 11월 25일 날 전 세계적으로 감축하겠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전면 철수할지도 모른다. 가장 많이 줄여낸 데가 사실은 독일이 됩니다. 독일 통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주변 환경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당연히 작년 8월 25일경부터 내부적으로 통지가 돼가지고 우리 국방이나 외교 라인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점에서 절차적인 문제점 하나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여당 국회의원이라서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어느 언론도 보도했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통보가 왔을 때
저는 그렇게 내밀하게 군사 기밀에 속하고 대외 외교적인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좀 더 공론화된 과정을 거치었으면 되는데 그 점에서 저는 NSC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로는 이런 통보가 왔고 우리 정부 내수 논의가 시작될 때 양쪽은 논의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개해서 변화되는 미래의 현실, 변화되는 국제 전략이나 그다음에 대북 안보 체제의 현실에 대해서 다 함께 논의를 하고 공론화시키자 이런 입장이 있었는가 하면 아직은 안 된다. 일단 미국을 설득해보고 미국을 달래보자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주장했던 NS의 입장이 받아들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정보가 유통이 되고 토론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4,000명을 빼가게 되고 통보만에 그치는 그런 형식이 되고 보니까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속은 지금 현재는 이제 통보 형식이지만 실제로 보면 통보가 아니라 이게 그렇죠. 작년에 이제 NSC에서 이미 협의가 됐던 문제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점을 인정하신다. 이런 그리고 얘기네요. 가서 설사 공론화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작년 11월 25일 날 미 부시 정부가 분명히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는 거죠. 네.